뭐 최근 AI 연구 관련해서 그 전기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리튬 배터리 관련도 엄청 수요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는 뭘 했었냐면 그 리튬 아이온 배터리의 원시 형태. 그래서 1970년대에 1970년대에 하버드 MIT에 있었던 그 슈라카와 교수가 처음 합성한 그 리튬 아이온 배터리의 원형을 아까는 설명을 드렸어요. 그걸로 이제 곤양반이 2000년도에 노벨상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게 알려진 이후에 여러 가지가 응용이 되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리튬 배터리 중 아까는 이제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를 썼는데 지금은 리튬 황 배터리라고 하는 게 개발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이 리튬 황 배터리는 아까 얘기했던 리튬 코발트 배터리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아까는 뭐 어떤 걸 썼었냐면 요 캐소드 쪽에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이런 거 썼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황으로 바꾼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떤 장점이 있길래? 그렇지. 자, 얘는 코발트지. 얘는 황이지. 원자 번호가 어디가 크고 원자 번호가 어디가 작아. 이게 원자 번호 작지. 원자 번호 작은 게 기본적으로 비싸. 보통 원자 번호 작은 게 싸다고. 원자 번호 큰 게 비싸다고. 그래서 리튬 황 배터리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연구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약간 효율이 떨어져요. 이게 막 좀 부술부술 부서진다 할까? 약간 효율이 좀 떨어지는데 그래도 싸기 때문에 뭐냐면 아주 예민하지 않은 배터리에 이게 굉장히 대량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거를 카이스트에서 문제로 만들어낸 것이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반쪽 전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냐? 바로 리튬의 환원전이 그 다음에 황의 환원전이가 표준 환원전이 값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배터리를 구성하자라고 하면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그 리튬 아이온 배터리하고 되게 구조적으로 비슷하죠. 사실 문제에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 왼쪽에 그려놓은 얘가 뭐 결론적으로 에노드가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그려놓은 저 황이 뭐 결론적으로는 캐소드가 됩니다. 거기에 이 리튬이 그냥 있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그래파이트. 자, 우리말로는 뭐라고 하죠? 흑연층 사이에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층간 삽입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랑 완전히 동일한 구조죠. 다만 어디가 차이가 있냐면 이 캐소드가 아까는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였는데 지금은 황으로 대체된 거. 그리고 중간에 유기 전해질 요객이 있는 것도 동일합니다. 아시겠죠? 완전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만 딱 바뀐 거야. 여기만 하겠죠? 그래서 뭐 여기에서 뭐 이온들 사이에 전하량 보존이 성립하고 그런 것도 다 그대로 있어. 다 그대로 다 적용이 돼. 근데 여기에서도 똑같이 스위치 온 하면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요 리튬이죠. 리튬입니다. 얘가 유기용액 쪽으로 뿅 떨어져 나오면서 어떻게 바뀌어? 리튬 플러스 양이온으로 바뀌는 거야. 플러스 양이온으로 바뀌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요런 놈들이 유기용맥 속으로 뿅 녹아 들어오면서 마찬가지로 리튬 플러스 이온으로 바뀌는 거야. 그럼 아시다시피 리튬이라고 하는 녀석은 최외곽 전자가 몇 개가 있어요? 하나씩 있잖아. 하나씩 있는데 뿅 녹아 들어오면 여기서 자유전자가 어떻게 되겠어? 짜잔 짜잔 이렇게 하나 생기겠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자유전자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 이게 스위치 온 해놓으면 짜자자잔 반대쪽 전극으로 이야 이렇게 이동을 하겠지. 무슨 말 알겠죠? 자, 아까 얘기했던 그 원시 형태하고 작동 방식이 완전히 동일하죠. 자, 그럼 저렇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아시다시피 황은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옥텟을 만족한다라고 하면 산화수가 몇 마이너스가 흔한 거예요. 황은
E-가 흔하죠. 왜냐하면 황은 최외곽 전자가 6개니까 전제를 2개 더 받아들이면 옥텟이 되지. 그래서 황의 가장 보통의 산화수는 E-가 된단 말이야. 그럼 이때 어떻게 된다? 여기에 있는 고체 황 중에 일부가 전자를 받아들여서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이합하고 황 E-가 유기 전해질 용액 쪽으로 녹아 들어오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동되는 배터리가 바로 리튬 황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 설명해 보라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배터리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리튬이 양이온이 되면서 자유전자를 만들고 그 자유전자가 반대쪽 전극으로 가서 황이랑 반응을 해서 황 E-가 된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구조로 구동된다라는 정도만 뭐냐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원시 타입에서는 코발트 3가가 코발트 4가가 코발트 3가로 바뀌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보다는 훨씬 더 구동 원리를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요 정도로 말씀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에노드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에노드는 지금 뭘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다가 자유전자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극이 돼요? 마이너스 극이 돼요? 리튬이 이렇게 산화가 되면서 자유전자를 만드는 요 극은 그러면 플러스 극이 돼요? 마이너스 극이 돼요? 마이너스 극이 되죠. 그리고 그 자유전자가 반대쪽으로 가서 황이랑 반응을 해서 자유전자가 사용이 되죠. 그러면 이 캐소드가 공학적으로 뭐가 되는 거겠어요? 자유전자가 소비가 되기 때문에 플러스 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에서 이 자유전자가 소비가 되죠.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1번 문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구동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뭘 구하라고 했냐면, 그래서 구동될 때 여기서 측정되는 그 표준 전체 전위가 얼마인지를 뭐냐면은 계산해 보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뭐 보통의 풀입니까? 나와 있는 표준 전위를 대소 비교를 해야 되죠. 대소 비교. 어떤 게 크고 어떤 게 작은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0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습니까? 바로 이쪽이 더 크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전위가 큰 쪽이 뭐가 돼야 되죠? 전위가 큰 쪽이 캐소드가 돼야 되죠. 그리고 그 표준 전위가 작은 쪽이 에노드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전위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큰 쪽에서 작은 걸 빼주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어느 쪽이 캐소드의 역할을 할 거냐? 황이 전자를 받아 E-가 되는 요 녀석이 캐소드가 될 거고, 이 리튬이 에노드가 될 테니까 위에서 아래를 빼서 전체 반응을 만들어 주면 된다. 이런 말이죠. 자, 이때 뭘 일치시켜야 되죠? 이때 하나 일치시켜야 될 필요가 있죠. 뭐? 바로 산화되고 환원되는 전자 개수를 일치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여기다가 뭐 해주는 게 좋겠어요? 곱하기 2 해서 전체 반응식을 만들고 전위는 어떻게? 위에서 큰 데서 작은 것을 빼서 전체 전위를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런 식으로 이제 외부 전원이, 외부 저항이 있다면 이 외부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표준 상태에서 2.56V가 된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적정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여기 1번이고요. 그 다음 이 문제의 하이라이트는 2번입니다. 2번. 보이시죠? 2번. 자, 2번 어떻게 되느냐. 자, 이 데이터는 방금 썼으니까 필요 없는 것 같아서 여기 지울게요. 지우자. 두 번째 자, 이런 식의 리튬 아이온 배터리는 웬만하면 다 2차 전지예요. 세컨다리 셀. 자, 2차 전지의 뜻은? 2차 전지의 뜻은 충전 가능한 배터리.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1번은 표준 전위를 계산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방전 과정에서
뭔 일이 벌어지는지 그거를 분석해 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2번은 뭐겠어요? 오호라 충전 과정. 요거에 대한 분석을 하라는 문제입니다. 거기 지금 문장이 장황하게 있죠. 걔를 쭉 읽으면 결론은 뭐냐면 충전 과정에서 벌어질 것에 대해서 충분히 논술해 봐라 라는 문제인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논술하고 발표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충전 과정에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아까 얘기했던 그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전지하고 원리적으로 다르겠습니까? 원리적으로는 똑같겠습니까? 원리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무슨 말 되겠어요? 물질 구성만 바뀌었을 뿐.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1. 기존 방전 과정의 역반응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강제적으로. 기존 방전 과정에 역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럼 기존 반응이 뭐였어요? 이거였잖아. 이거였잖아. 이거의 역반응이니까 바로 이제는 황2- 저기에 있는 리튬 플러스랑 반응을 해가지고 그게 다시 황고체가 되고 그 다음에 리튬이 정기적으로 중성인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반응이 바로 충전 과정에서 일어나야 될 반응이라 이런 얘기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충전 과정에 대한 표준 전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저기에 있는 2.56V의 마이너스. 무슨 말 되겠죠? 자발적으로 잘 진행되는 배터리에서는 이만큼의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게 거꾸로 된다라고 하면 그때 전위 표현은 그것의 반대 부호.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때 충전은 그냥 되나요? 아니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나요? 충전은 그냥 되나요? 아니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나요? 외부 전원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두 번째 필요한 외부 전원. 그걸 만약에 짜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EX라고 돼 있는 건 뭐 줄임말이겠어요? EX라고 쓴 거는 external. 자, 그럼 이때 저 필요한 외부 전원 크기가 어느 정도면 되겠어요? 저 외부 전원은 어떻게 정하면 되겠어요?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충전 반응에서의 나타나는 반응 전위에다가 여기에 있는 외부 전원을 더했을 때 그게 뭐가 되면 되는 거예요? 0보다 크면 되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걸로부터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이 외부 전원이 얼마보다 더 커야 될 거다? 2.56V보다 더 커야 된다. 그래서 이 배터리를 다시 충전시키려면 외부 전원이 2.56V 이상이 돼야 된다. 무슨 말 알겠죠? 이해하셨죠? 되셨죠? 자, 그리고 이때 여기 온다. 또 교수들이 물을 수 있는 거. 내가 아까 억수로 강조했는데 3. 외부 전원의 연결 방향이 중요하다고 했죠. 외부 전원의 연결 방향이 중요하다고 했죠. 기억납니까? 이런 거 묻습니다.
자, 충전할 때 외부 전원 어디에 어떻게 연결해야 돼요? 이게 묻습니다. 자, 그러면 외부 전원의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어떻게 연결해야 됩니까? 어떻게 연결해야 됩니까? 외부 전원 연결 방향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바로 기존 방전 과정의 조 플러스 그게 외부 전원 뭘 연결해야 된다고 했죠? 다시 플러스 극을 연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원리적인 이해도 좋은데 그냥 기계적으로 저렇게 기억하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반대로 원래 마이너스 극에는 또 뭘 연결하라는 얘기예요? 외부 전원 마이너스를 연결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얘가 보시다시피 충전 과정이 된다면 여기에 배터리를 어떻게 연결하느냐, 이제 이 그림은 요 녀석의 그림이 되겠죠? 여기에 요렇게 그래서 지금 황 쪽에 플러스 극을 연결해야 되고요. 리튬 쪽에 다시 마이너스 극을 연결해야 됩니다. 뭔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일을 일으켜야 되냐면 바로 강제적인 산화를 일으켜야 되겠죠. 그래서 캐소드였던 게 난데없이 뭐로 바뀌겠습니까? 에노드로 바뀝니다. 그리고 외부 전원 마이너스는 다시 강제적으로 전자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자가 넘쳐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앞서 에노드였던 게 뭐로 바뀐다? 캐소드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방전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원래 플러스였던 데다가 플러스, 원래 마이너스였던 데다가 마이너스 연결한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죠?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아. 그래서 물질 구성만 다르고 원리가 동일하다. 됐죠? 그 다음 그거 텍스트 읽어봐서 알겠지만 세 번째 무슨 얘기 해야 됩니까? 2에 1, 2, 1, 2, 3, 4. 자, 문제 텍스트 읽으면 알겠지만 그 다음 또 무슨 얘기 해야 됩니까? 동현아, 또 무슨 얘기 해야 돼요? 문제에서 언급도 했죠. 사실은 이게 하이라이트고. 무슨 얘기 해야 돼? 바로 이런 리튬을 활용하는 배터리에서는 누가 들어가면 안 된다? H2가 혼입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리튬 어쩌고 저쩌고는 H2O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 H2O는 뭐 일부러 물을 콸콸콸 부은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수증기, 무슨 말 알겠어요? 수증기가 들어가도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그 휴대전화 배터리 갈 때 실제 옆에서 본 사람, 휴대전화 배터리 갈 때 실제로 본 사람 없어요? 그런 있어요. 오 좋아. 그래서 이게 휴대전화를 뜯으면 그 안에 리튬 아이온 배터리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 리튬 아이온 배터리가 이게 실제로 휴대전화 그 수리를 하는 데서 리튬 아이온 배터리를 해체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패키지가 있어요. 패키지를 딱 들고 그대로 그냥 교체만 하는 거예요. 교체만. 그럼 그 패키지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전체가 이게 물론 시각적으로 납작하게 생기긴 했는데 전체가 이거 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처럼 뭔가 그 단단한 플라스틱 같은 걸로 완전히 밀봉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완전 밀봉돼 있어요. 뭘 막기 위해서? 수증기가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세팅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전체적으로 아주 튼튼한 플라스틱 같은 걸로 완전히 밀봉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전화기에 계속 뭘 주게 돼 있어요. 쓰다 보면 전화기에 계속 뭐가 가해져요. 충격이 가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요런 데서 패킹해서 이렇게 찢어지고 그런 데로 이제 수증기가 들어가면서 배터리 성능이 저하가 되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논술을 하라고 나와 있잖아. 무슨 말 알겠어요? 나와 있잖아. 그래서 결론은 뭐다? 물 들어가면 큰일 난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 자, 바로 첫 번째 1. 어떤 과정이 위험하냐면 리튬 아이온 배터리는 바로 충전 과정이 필요합니다. 충전 과정에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충전 과정에서 어떻게 된다? H2O 요 놈이 어떻게 아주 쉽게 환원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충전 과정에서 H2가 쉽게 환원된다라고 해서 문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런 게 나와 있을 거야. 거기다 보시면은 H2O 얘가 전자랑 반응해. 그래가지고는 뭐가 맹글어져? OH-도 맹글어지고 H2 개수도 맹글어져. 이런 반응식이 나와 있을 거야. 그러면서 내가 앞서서 뭐라고 했었냐면 이 반응식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외우라고 했어요. 알겠죠? 엄청 중요해. 동영 외웠어요? 네. 그래요. 동영이 역시 착해. 그렇지. 자, 그리고 이제 이 반응식 그 질량 보존을 완성을 시키려면 여기다가 2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지금 문제 이 반응식이 나와 있을 거야. 자, 그리고 이때 이 녀석의 표준전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0.83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충전 과정에서 H2O가 쉽게 환원되는 것은 바로 무슨 일로 이어지느냐? 바로 말씀드린 충전 과정에서 이렇게 섞여 들어온 수증기가 바로 뭐다? 리튬 플러스 요거 대신 환원돼 버리는 거예요. 대신 환원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요 위에 지워도 되겠어요? 요 위에 지워도 되겠어요? 여기 지울게요. 지우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저기에 있는 저 황 있죠. 황. 황이 지금 산화가 돼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EH2O EE- EOH-의 수소기체 이때 전위가 마이너스 0.83V라고. 그런데 저기에 있는 황이 전자 두 개를 받아들여서 황 E- 되는 반응에 표준 전위는 마이너스 0.48이라고. 이건 문제에서 제시가 돼 있고, 이거를 위에서 아래로 빼보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요 놈이 반응을 해서 OH-가 되고 황으로 다시 석출이 되고 수소기체가 맹글어지겠지.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여기에 있는 요 충전 과정에서 전위가 어떻게 산대? 마이너스 0.83 빼기 마이너스 0.48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 계산해 주시면 값이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0.35 볼트 정도가 나온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아까 잘 봐. 환원 과정에서의 환원이란다. 충전 과정에서의 전위가 마이너스 2.56으로 나오면 필요한 외부 전원이 2.56V 이상이 돼야 되잖아. 그런데 만약에
환원될 대상이 리튬이 아니라 물이 돼버리면 그때 충전 전위가 마이너스 0.54이니까 이 경우 필요한 외부 전원은 뭐 이상이기만 하면 되겠어? 0.35V 이상이기만 하면 무슨 반응이 진행된다는 얘기야? 얘가 뿜뿜뿜 반응이 진행된다 이런 말인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잘 봐. 이 배터리를 활용하는 기계를 이미 만들어 놨어. 그럼 그 기계의 충전 전위는 어디에 이미 세팅이 되어 있겠어? 이 기계가 만들어지면 이걸 활용하는 기계가 만들어졌고 이 배터리를 활용해서 충전을 하려고 하면 그 충전기에 전격 전압이 어디에 세팅이 되어 있겠어? 여기에 세팅이 이미 돼 있을 거 아니야. 그 상태에서 물이 들어가면 이게 먼저 되겠어? 이게 먼저 되겠어? 필요 전압이 이쪽이 낮기 때문에 얘가 이쪽으로 다 가버린다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리튬이 다시 환원되질 못하니까 충전해서 다시 방전시킬 때 에너지 효율이 확 떨어지는 거지. 배터리가 구동이 잘 안 된다고. 그때 왜 뭐 쓰는 게 뭐 배터리 효율 몇 프로 막 이런 표현이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거를 아까는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배터리에서는 그냥 내용적 설명을 드렸고 이렇게 그 뭐냐면은 카이스트 기출 문제에서는 이렇게 실제로 숫자로 계산해서 비교를 해봐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의 문제가 등장한 것이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런 문제가 있었다 라는 걸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은 어떤 거 해볼 거냐면요. 한 장 넘겨서 31페이지 30번 문제 있죠. 찾았나요? 31페이지 30번 문제. 자, 요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